네, 전 세계 외신들이 주목하고 있는 이슈 중에서 가장 자세히 들여다볼 점검해볼 이슈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이슈 주민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셔보죠. 메리츠증권 여의도 금융센터의 남무현 연구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슈인지 바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삼성전자 명실공히 세계적인 기업이죠. 해외 언론들도 주목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는 소식에 외신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주목하기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외신들도 함께 삼성전자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잖아요. 어떤 내용인지 기사 내용부터 좀 자세히 전해주시면요. 예, 일단 삼성전자가 지수를 견인하고 있어요. 견인하고 있는데 올해 내내 투자자분들을 괴롭혔던 거는 삼성전자가 좋을 때마다 행복하셨던 투자자분들이 별로 없어요. 네. 올 한 해 시장 강세를 논할 때 항상 그 테마가 됐던 게 이제 약달러 추세인데 약달러 추세는 이미 무너졌죠. 그 그렇죠. 기대 무너지고 새로 들어왔던 게 이제 인플레이션하고 그레이트 로테이션 얘기였어요. 네. 근데 문제는 이머징 시장이 저금리 상황에서 아주 길들여진 상황인데 기대만 섣불리 반영해서 그레이트 로테이션이란 말 자체가 좀 성급한 표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현상은 미국에서는 다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네. 우리 시장은 우려만 반영하는 그런 왜곡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게 미국 경기 회복에 의한 어떤 우리는 스필오버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이 시간차가 있다는 거 그거를 무시했다는 점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그게 네. 어떤 삼성전자의 독주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네. 기사 내용은 뭐 별다른 거 없습니다. 다들 아시는 내용이고요. 네. 삼성전자가 배당 확대와 자사주 매입으로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그리고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했다. 뭐 이런 내용인데 네, 40년 만에 최고가를 경신했다라는 이제 예, 그거도 나오고 최고가를 네. 경신했다는 것도 중요하고 사실 이틀 동안 4천억 이상 외인이 순매수를 했죠. 네. 예. 엄청나게 매수를 했는데 이런 뭐 적극적인 이렇게 매수 배경을 좀 짚어주시면요. 네, 삼성전자가 매수가 쏠리는 건 어쨌든 증시에는 네. 긍정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시장의 아픈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 자체를 이제 높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먼저 차트 첫 번째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제 S&P 500하고 이머징 마켓 인덱스를 비교한 건데 노란색이 이제 S&P 500선이에요. 노란색이요? 그리고 네. 파란색이 이머징 ETF예요. 네. 5년으로 보면은 지속적으로 격차는 벌어지고 있어요. 많이 벌어졌네요. 그리고 네. 빨간 선이 달러 인덱스인데 인덱스가 강세를 보일 때마다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차트로 좀 기간을 짧게 보시면은 조금 분명히 드러나는데 S&P가 기속적으로 강한데도 그럼 왜 이머징으로 자금이 유입되냐? 상대적으로 유리한 국면이 있어요. 올해 초 차트를 보시면은 이머징이 아웃퍼폼하는 구간이 분명히 있고 지금도 연초 대비로 보면은 이제 막 꺾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머징의 상대 강도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달러와 강세 추이와 이머징 자금 유입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네. 지금 아까 달러 강세 시 미국 증시와 이머징 증시의 격차가 벌어진다. 예. 첫 번째 부분에서 짚어주셨고 두 번째 같은 경우도 지금 이머징 자금이 유입되면서 글로벌 자산 배분에서 유리하다는 조건을 말씀해 네, 주시죠. 들어올 때는 이제 외인 자금이 들어올 땐 이유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첫째로 보는 게 일단은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본 차익이 있고 네. 그리고 환차익이 있고 그렇죠. 배당 수익이 있습니다. 네. 이는 채권이나 주식이나 사실 공통적인 부분이에요. 세 번째 차트를 한번 보실게요. 그거는 미국하고 미국에서 이제 S&P 500과 채권 ETF를 비교한 건데 5년 차트를 놓고 보면은 이제 수익률 격차가 확연히 드러나죠. 네. 주식이 압도적인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머징 마켓은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다음 차트를 보시면 이머징 네. 마켓 채권 인덱스하고 그리고 이건 한국 ETF MSCI 코리아 지수죠. 네. 파란색이 MSCI 코리아고 노란색이 이제 채권 ETF인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 봐야 될까요? 등락은 있어요. 등락 네. 부침은 있지만 대체적으로 아까 이제 미국 차트에서 보는 것처럼 채권하고 주식이 유의미한 수익률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적어도 네. 달러 기준에서는. 네.
그렇다면은 삼성전자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삼성전자 지금 차트를 너무 많은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여주셨는데 사실 예. 이게 어떤 삼성전자와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는지 어려운 그러니까 것 같아요. 우리 외국인이 우리 시장을 접근할 때 우리는 주식을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성장성을 보고 미래 가치가 어떻게 될 것이고 그렇죠. 우리는 주식을 그렇게 곱게 가꾸는데 외국인이 보는 시간은 주식을 자체를 이제 채권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이 다른 부분이군요. 차트 5번째 차트를 한번 보실게요. 네, 차트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예, 삼성전자 차트입니다. 삼성전자가 위에 보이는 빨간색이고 노란색, 파란색은 아까 봤던 채권과 한국 주식 지수 ETX죠. 네. ETF 지수죠. 근데 빨간색 차트선이 두드러지죠. 삼성전자가 네. 올해 적어도 1년을 놓고 보면은 어떤 한국 이머징 마켓 채권이나 주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월등한 수익률을 보였다는 거예요. 네. 외국인은 아무래도 새로 신규 진입을 할 때나 자본 재편성을 할 때나 과거 레코드를 이제 중시하기 때문에 어떤 자본 차익 면에서 유리한 삼성전자의 메리트가 한층 부각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반면에 예전엔 채권은 안전자산으로 여겼지만 이제는 금리 상승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자본 차익에서 가격 손실의 우려가 굉장히 커졌다는 거죠. 네. 근데 반면에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주식으로서 채권보다 불리한 점이 뭐가 있냐 생각을 해본다면은 낮은 배당 수익률이었어요. 근데 그게 이번에 주주환원 정책의 실시로 상당 부분 해소가 됐다는 거고 네. 그런 작은 차이에도 외국인은 이렇게 굉장히 열광적인 매수로 이제 화답을 하고 있는 부분인 결국에는 거죠. 이제 배당금이 예. 조금 더 많은 매수를 불러일으켰다라는 말씀을 해석을 예. 해봐도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머징 마켓에 대한 어떤 기대 자체가 낮아요. 기대 네. 자체가 낮은데 외국인이 그럼 들어온다 기준을 삼을 때 그런 사소한 차이가 어떤 오히려 더 크게 해석을 할 수 있는. 심각한 쏠림 현상을 낳을 수 있고 네. 게다가 이제 거래량 추가적인 자금 유입은 좀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제 작은 이제 포트폴리오 재편성에도 그러니까 한쪽에서 밑돌을 저쪽에다 쌓아 올리면은 반대편은 와르르 무너지게 돼 있죠. 그렇죠. 예, 그런 현상이 오히려 이제 다른 주식이나 어떤 중소형주에 대한 그 상대적인 약세를 더 두드러지게 하는 요인인 것입니다. 네, 뭐 이머징 마켓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매력이 없었다라고 봤었는데 삼성전자 이번에 뭐 다양한 지금 차이점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쏠림 현상이 왜 일어났는지 대해서 분석을 좀 해주셨어요. 투자자분들 뭐 이 정도 되면 이제 중소형주라든지 이제 상대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될까요? 아니면 지속되게 된다 그러면 어떤 부분을 조심해서 우려하면 이렇게 뭐 지켜봐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저희 일선 현장에서도 많이 드리는 말씀이 왜 한국만 이제 중소형주가 약하냐. 그러면은 미국은 강하니까 우리도 곧 따라올 거다 이제 지켜보라는 말씀들을 많이들 하시죠. 네. 미국 차트를 한번 볼게요. 이거는 S&P 500하고 러셀 2000 지수. 러셀 2000 지수는 아무래도 내수 위주 중소형주 비중이 크죠. 네. 그래서 트럼프 정책이었던 법인세 인하와 어떤 내수 부양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크게 반영이 됐습니다. 최근 차트를 보면 파란색이 러셀 2000인데 네. S&P나 나스닥에 비해서 상당히 아웃퍼폼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그런 현상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이거를 단순히 정책 기대감만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 그거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미국 채권이에요. 채권하고 비교를 자꾸 드리게 되는데 노란색은 국채입니다. 국채 ETF고 저기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하이힐드 그러니까 네. 고금리 회사채들 위주의 이제 ETF 지수인데 최근에 국채금리 상승세에도 하이힐드가 굉장히 아웃퍼폼하고 있죠. 네, 제가 그거는 그냥 쉽게 한번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예, 지금 예. 미국 국채에서 빠져나온 가격 돈들이 다 이동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삼성전자에 일부러 유입이 됐는데 예, 예. 결과적으로 향후에도 계속 이렇게 갈 거냐 아니면 미국 증시에 따라간다라고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런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네. 국내 증시 향후에도 그렇게 계속 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약간 의아하다고 할까요? 결국은 펀더멘탈 차이예요. 펀더멘탈 차이인데 지금 미국은 모든 양호한 경제 지표를 바탕으로 상당히 좀 먼 곳까지 설계가 가능한 거죠. 네. 양호한 멀다라는 지표를 게 어느 바탕으로 정도인가요? 적어도 연내 내후년 이제 트럼프 임기 한 내년 정도까지는 경기가 상승세를 지속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자금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시장이 반응해 주는 측면이 있는데 우리 시장은 그와 다른 게
경제 성장률 전망 자체도 지금 안 계속 좋죠. 하향되고 있어요. 네. 하향되고 있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크레딧 스프레드가 굉장히 안 좋아요. 네, 예. 맞습니다. 불리한 입장이죠. 상당히 양호한 회사도 자금 조달이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단순히 간다고 우리도 바로 뒤따라갈 거다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예요. 네, 뭐 어제 뭐 지인분들 다 물어보세요. 요즘에 저 지금 상황에서 손절매를 해야 되겠냐라는 질문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향후 뭐 투자 방안이라든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조심을 해야 된다든지 방안에 대해서 투자 유의해야 될 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시면요. 주의하셔야 할 점은 어쨌든 지금 상황이 최악은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수 자체는 올라오고 있고 어떤 상대적 박탈감이 심하게 드셔서 그런 거지 그거는 사실은 업종의 선택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 당선 이후에 가장 말씀을 많이 했던 것들이 이제 경기 민감주라든가 성장주에 대해서 다시 기회가 온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거는 약간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조금 더 두고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지금 당장 우리 시장 가격 움직임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수 관련 ETF라든가 어떤 그런 쪽으로 일단은 단기적으로 지수의 하락 위험은 크지 않기 때문에 대응을 하시고 이제 미국 일정을 확인하고 트럼프로 인한 효과가 어느 정도까지 조정받는지 확인하고 향후 투자를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조금 더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는 것보다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죠. 글로벌 이슈 주민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 메리츠증권 여의도 금융센터의 남무현 연구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